네, 반갑습니다. 공통수학 2 6단원이고요. 집합의 연산에 대한 개념 설명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개념이 합집합과 교집합입니다. 일단 적을게요. 합집합과 교집합. 벤 다이어그램을 먼저 하나 그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체 집합 안에다가 A랑 B를 이렇게 하나 그리겠습니다. 보면 그 기호로는 이렇게 씁니다. A, U 모양으로 이렇게 씁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 유니온에서 온 걸로 알고 있는데 합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A랑 B를 다 합친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합치는 건데 합치다 보면 여기가 중복돼서 합쳐지는 거를 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읽냐면 A 합 B 이렇게 읽어도 되고 A 합집합 B 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생긴 게 U도 U지만 이렇게 컵 모양으로 생겼죠. 컵. 그래서 컵이라고 옛날에 읽었던 기억이 나요. 지금도 그렇게 읽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거의 뜻은 뭐냐면 어떤 원소가 A 또는 B에 속할 때 알겠죠? A 또는 B에 속할 때 합집합이라고 읽습니다. 됐죠? 또는이 합집합이 됩니다. 교집합은 이렇게 씁니다. 인터섹션인가 아마 그래요. 인터섹션. 근데 아마 and 할 때 n 거기서 온 걸로 알고 있는데 n처럼 생겼었죠. 그래서 이거랑 모양을 맞추려고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A 교 B 교집합 P 이렇게 읽든지 아니면 그 왜 뭐랄까요 이렇게 생긴 모자 있죠. 잘 못 그리겠는데 이렇게 생긴 그 모자에 해서 캡이라고도 많이 읽어요. 캡 모자 캡 이렇게 생긴 모자 이게 더 나은 것 같네. 모자 네, 캡 모양이죠. 모자 중에 이렇게 생긴 모자는 햇이라고 하는데 햇. 이건 다른 기호가 있어요. 그래서 캡이라고 읽어도 되고 그냥 A 합비, A 교 B라고 저는 읽겠습니다. 어디냐면 요 겹치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A 그리고 B라고 합니다. 동시에 속할 때 교집합이라고 합니다. 동시에 속할 때. 알겠죠? 다시요. 둘 중 아무데나 속할 때를 합집합. 동시에 속할 때 여기 겹치는 부분 있죠. 여기 동시에 속하는 거를 교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 짝수인 동시에 홀수인 건 없죠. 짝수의 집합을 제가 A라고 쓰고 홀수의 집합을 B라고 써보면 그 A 교집합 B를 구해보면 A랑 B 짝수인 동시에 홀수인 수는 없죠. 맞죠? 짝수인 동시에 홀수인 수는 없는데 그때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불러요. 이게 공집합. 네, 배웠죠? 공집합. A 교집합 B가 공집합. 이때를 우리가 서로소라고 합니다. 이거 예전에 그 약수와 배수할 때도 나오는 용어인데 영어로 바꾸면 조금 달라요. 어쨌든 의미는 되게 비슷합니다. 네, 교집합이 없을 때를 서로소라고 합니다. 됐죠? 자, 두 번째 나오는 개념은 이제 합집합, 교집합 했으니까 두 번째 나오는 개념은 여집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집합. 기호로는 A에 C라고 쓰고 여기에 또 용어가 아마 컴플리먼트 이게 정확하게 제가 알려드려야 되는데 아마 맞을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서 쓰는 왜 주어, 목적어 보호할 때 그 용어랑 같은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A를 보충해 준다. 근데 여기서는 보충의 의미는 아니고 뭐냐면 A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A의 바깥쪽을 얘기합니다. 바깥쪽. 됐죠? 그리고 제가 U라고 계속 쓰고 있는 U 있죠. 요거는 U는 유니버스. 뭐냐면 어떤 집합의 그 모두를 담을 수 있는 전체를 얘기합니다. 전체요. 전체를 얘기하는 집합입니다. 전체. 예를 들어서 자연수가 쭉 있는데 자연수 중에서 A가 아까 짝수였죠. 그러면 A를 제외한 부분 여기를 A의 여집합이라고 부릅니다. A여라고 읽을게요. A여. 그럼 얘가 홀수들이 되겠죠. 홀수. 뭐냐면 전체에서 네,
전체에서 짝수를 제외한 부분을 그 여집합이라고 합니다. 홀수요. 알겠죠? 그래서 A의 여집합은 어떤 전체가 되는 대상에서 A를 제외한 모든 부분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됐죠? 그리고 차집합이라는 게 있는데 차집합은요. 기호로는 이렇게 나타냅니다. A 차집합 B 빼기라고 읽지 말고 차집합이라고 읽도록 합시다. 뭐냐면 A에는 속하지만 B에는 속하지 않는 겁니다. A에는 속하지만 기호로 한번 써볼게요. 조건 제시로 한번 써볼게요. 위에도 다 썼어야 되는데 요것만 쓰겠습니다. X는 A에는 속하지만 B에는 속하지 않을 때를 A 차집합이라고 합니다.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면 A에는 속하지만 B에는 속하면 안 되니까 이 부분이에요. 여기 부분이 A 차집합 B고 다르게는 이렇게 나타내도 됩니다. 꼭 B를 다 빼는 게 아니라 겹치는 부분만 제거를 시켜도 됩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를 차집합이라고 하고 지금 배운 용어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합집합, 교집합, 그리고 교집합이 없을 때를 서로소라고 불렀었죠. 서로소. 그리고 유라는 전체 집합, 그리고 여집합, 차집합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게 집합의 기본 연산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이제 조금 어려운 거 하나 나옵니다. 자, 집합의 연산에 대해서 다시 써볼 건데 집합의 연산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성립합니다. 첫 번째,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데요. 요거에 대한 증명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 확인을 하고 싶으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간단히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물론 뭐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되지만 그림으로 충분합니다. 자, A 합 B랑 B 합 A 당연히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교집합은 당연히 같습니다. 두 번째, 결합법칙이 또 성립하는데 결합법칙은 언제 성립하는 거냐면 동일한 연산에 대해서 성립하고요. 뭐냐면 A 합 이렇게 세 개를 동시에 계산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두 개를 먼저 계산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되지만 뒤에서 먼저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연산이 같을 때 쓰는 거예요. 교집합도 마찬가지죠. 세 개를 동시에 잘 안 합니다. 앞에 두 개를 먼저 하고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겠죠.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세 개를 다 합치면 제가 파란색으로 색칠하는 부분이 세 개를 다 합친 부분이 될 거고요. 모두가 겹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검게 칠한 부분 여기입니다. 됐죠? 그리고 3번이 좀 어려운데 분배 법칙이거든요. 요거는 다른 연산이 다를 때입니다. 뭐냐면 합집합이랑 교집합이 섞여 있을 때예요. 일단 적고 설명을 할게요. 이거는 별표 하나 치겠습니다. 중요해요. 첫 번째 A 교 B 합 C, 두 번째 A 합 B 교 C. 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부터 먼저 설명을 하나 해볼게요. 요거 배웠죠. 요거 분배 법칙이라고 하죠. A 곱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 C. 이거랑 원리가 같거든요. 근데 이거는 안 되죠. 이거가 되면 안 되지. 이거는 숫자로 풀면 A 더하기 BC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집합은 똑같아요. 이런 게 성립해요. 집합에서는. 좀 이상하죠. 그래서 뭐냐면 이 교집합을 곱하기처럼 보고 합집합을 더하기처럼 보면 됩니다. 그럼 A 곱하기 B, A 교 B랑 더하기 A 교 C 이게 성립합니다.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렇게만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돌아오는 것도 꼭 할 줄 알아야 돼요. 양쪽을 같이 반대 방향으로도 같이 외워야 됩니다. 해볼게요. A 합 B
곱하기 교 A 합 C. 그래서 여기 제가 밑에 적은 거랑 같이 해서 이해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멈춰놓고 꼭 써보면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암기까지 해줘야 됩니다. 분배 법칙이요. 중요해요. 잘 안 외워집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연산에 대한 성질입니다. 쭉 나열하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먼저 A 합집합 A는 당연히 A죠.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해를 해보면 됩니다. A 교집합 A도 당연히 A일 겁니다. 당연하죠. 맞죠? 두 번째는 A랑 전체 집합을 합쳐보겠습니다. A에다가 전체 집합을 합치면 U가 됩니다. 맞죠? 이렇게 그려서 확인하면 돼요. U를 그려놓고 A를 그린 다음에 둘을 합쳐요. 그러면 A가 U 안에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합쳐집니다. 맞죠? 반대로 A랑 U를 겹치게 되면 A가 됩니다. 둘이 겹치는 부분은 여기죠. 맞죠? 세 번째로 A랑 공집합이랑 합치면 뭐 더하고 말 게 없으니까 그대로 A일 거고, A랑 공집합을 겹치게 되면 겹칠 게 없으니까 공집합입니다. 맞죠? U랑 공집합이랑 합치게 되면 당연히 U고요. 마찬가지죠. U랑 공집합이랑 겹치면 공집합일 겁니다. A랑 A 여집합을 합치면 U가 되겠죠. A랑 A 여집합은 겹쳐지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맞죠? 6번은 약간 추상적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공집합을 아무것도 없는 것의 바깥쪽에는 전체가 있습니다. 전체의 바깥쪽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집합의 다시 여집합은 원래대로 돌아오는데 요거를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중 부정은 긍정이다. 네, 이런 말 들어봤죠? 일상 속에서. 예를 들면 뭐, 야, 너 어제 뭐뭐뭐 했지 했는데 친구가 아니야, 아니라고 막 이러면 이제 한 거 맞잖아 이렇게 되는 그런 일상에서도 쓰는 표현이죠. 이중 부정은 긍정. 그래서 이거랑 비슷해요. 마이너스 하면 1 되잖아요. 이런 거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여집합 바깥에 다시 바깥이니까 원래대로 돌아온다라고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런 걸 알면 되고, 그리고 몇 가지 더 제가 해볼 텐데, 아까 차집합 있죠? 차집합. 차집합에서 A에서 이렇게 해볼게요. A가 B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볼게요.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B에서 A를 빼면 이 부분이 남아있거든요. 테두리가 남아있을 텐데 A에서 B를 빼면 작은 데서 큰 걸 다 빼버리면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이걸 보고 이렇게 유추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봤을 때 어떤 연산이 나오면 그 상황을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인지를 하고 어떤 포함 관계에 있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영어로 쓸게요. 영어가 맞나? 드 모르간입니다. 드 모르간 법칙. 중요합니다. 뭐냐면 두 개가 있거든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써주고요. 예상하겠지만 가운데 게 뒤집어집니다. 이렇게 마찬가지. 그럼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어떨까요? A 교 B 여 이렇게 나온다면 A 여 뒤집어지고요. 여니까 B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이거를 사람 이름 붙여서 드 모르간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문제를 풀 때는 그 연산이랑
연산 법칙이랑 벤 다이어그램 있죠. 두 개를 적당히 이용해서 적당히 혼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제일 좋아요. 무조건 연산으로 다 풀래, 그림으로만 다 풀래, 이런 거는 좀 안 좋고 적당히 결합해서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요거까지 설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목은 뭐냐면 유한집합의, 무한집합은 개수를 셀 수 없으니까 의미가 없어요.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입니다. 그 포함과 배제 원리라고 부르는데, 일단은 아까 이런 그림을 한번 보세요. A의 원소가 NA의, 이게 A의 원소의 개수죠. 이게 예를 들어서 30개였다고 하고 B의 원소가 20개였다고 해볼게요. 그럼 문제에서 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라고 하면 30이랑 20을 더하면 안 돼요. 왜냐면 여기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 지금 보면 여기를 셌고 여기도 셌죠. 지금 여기가 중복해서 두 번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집합이 뭐 예를 들어서 10개라고 한다면 겹치는 부분을 한 번은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30에 20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한 번은 빼줘야 돼요. 겹쳤기 때문이다. 겹치는 게 없으면 안 빼도 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겹쳐 있기 때문에 겹치는 건 한 번 빼줘야 됩니다. 두 번째요.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A의 원소의 개수를 빼면 되겠습니다. 맞죠? 여기서 요만큼을 걷어내면 여기가 남을 테니까요. 맞죠? 그리고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밑에 그림 그릴게요. B의 개수를 다 빼면 안 돼요. 이렇게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겹치는 부분만 빼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이렇게 여기만 빼야 돼요. A에서 겹치는 부분만 빼야 됩니다. 맞죠? 그리고 어떻게 풀어도 되냐면 합친 부분에서 B를 다 빼도 돼요. 이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연산을 이용하면 더 복잡한 표현들이 가능하긴 한데 일단은 이렇게만 써놓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잘은 안 나오긴 하는데 3개짜리가 있어요. 3개짜리. 그래서 복잡하니까 멈춰놓고 한번 쭉 본 다음에 외울 수 있으면 외워놓는 게 좋겠습니다. 자, 3개를 다 합치면요, 한 번씩 다 더합니다. 그리고 겹친 부분을 겹쳤으니까 한 번씩 빼야 되죠. 맞죠? 근데 보세요. 지금 A랑 B랑 C를 더해서 한 번씩 다 더했으니까 지금 여기가 겹쳐서 제가 한 번을 뺐습니다. 여기를 한 번 뺐고 여기도 한 번 뺐고 여기도 한 번 뺐어요. 이렇게 빼다 보니까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한 번은 더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3번에 거쳐서 다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다시 한 번은 이렇게 더해 줘야 됩니다. 맞죠? 네. 한 번씩 다 더하고 여기가 지금 중복돼서 빼고 뺐더니 한 번은 더 해야 되는데 다 빠졌으니까 한 번은 더 해주는 게 맞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요거에 대한 다른 설명 방식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몇 개씩 있는지 모르지만 그냥 제가 편의상 여기에 A, B, C, D, E, F, G 개수입니다. A개, 요 영역 안에 A개, B개, C개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요 합집합은 요거를 각각 다 더해야 되는 게 맞죠? 맞죠? 다 더해야 되는 게 맞죠? 이거는 A에는 뭐가 들어있나요? A, D, E, G죠. B에는요, B, D, F, G죠. 잠시만요.
그리고 C에는 CEFG죠. 지금 중복돼서 많이 들어간 게 보이죠? 그래서 중복된 걸 뺄 건데 제가 D랑 G를 뺍니다. 처음에 D랑 G를 뺍니다. 빼볼게요. D랑 G를 뺐죠. 그 다음에 또 뭘 빼나요? 여기 BC 겹친 부분 G랑 F를 빼죠. G랑 F를 빼죠. 마지막으로 CA 겹친 부분 G랑 E를 빼죠. 그러고 봤더니 A, B, C, A, B, C 남은 것만 씁니다. A, B, C 순서대로 E, D, E, F, G가 없어졌죠. 지금 두 번씩 날아가서. 그래서 여기를 한 번 더 더해주는 게 맞겠다. 여기에 해당하는 게 G거든요. 네, 이렇게 뭐 설명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암기를 좀 해두면 좋겠습니다. 3개짜리보단 2개짜리가 훨씬 중요하고 2개짜리 다 외워지면 3개짜리도 또 꼭 외워서 자기 걸로 만들어 놓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연산들을 이용해서 이제 또 문제를 푸는 거는 제가 조금 있다가 또 만들어 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